2026년 시니어 생활비 감면 및 교통혜택. 평범한 아침, 그리고 조용한 걱정.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창밖으로 아직 채 밝지 않은 하늘이 보이고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먹다 남긴 반찬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밥을 안 치고 계란 한 개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립니다. 혼자 먹는 아침 밥상. 소박하지만 이것이 오늘 하루의 시작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탁 한쪽에 쌓아둔 고지서, 봉투들을 펼쳐봅니다.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 요금. 금액을 하나씩 더해보니 이번 달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 생활이 빠듯합니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교통비에 진료비에 약값까지 생각보다 금방 지출이 불어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에서는 연일 물가 이야기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다. 공공요금이 또 인상된다는 소식. 듣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돈 걱정을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마음. 억울한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사회. 그 말은 곧 지금 이 아침 풍경이 수백만 가정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게. 나만 모르는 혜택이 있는 건 아닐까? 봄이 되면 주민센터 게시판에 각종 공지들이 붙습니다. 보조금 신청, 바우처 접수, 할인 카드 발급. 지나치면서 저건 나랑은 상관없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옆집 어르신이 어디서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신 적은요. 정보는 아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정부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정보의 격차는 실질적인 소득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같은 조건인데 한쪽은 매달 수만 원을 아끼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모른 채 꼬박꼬박 지출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건 아닐까? 고정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에너지 비용. 매달 나가는 이 지출들 중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 한 달 살림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 대답이 2026년에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실질적인 내용으로 2026년 시니어 혜택의 세계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달라지는 시니어 정책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가능한 한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에너지 지원, 주거, 일자리까지.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된 영역들 전반에 걸쳐 바뀌는 것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런 귀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2026년 시니어 혜택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생활비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혜택들. 이제 2026년에 달라지는 생활 밀착형 혜택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에너지 비용, 의료비, 그리고 주거와 돌봄까지. 각 항목마다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비 혜택 모두의 카드와 K- 패스.
2026년 1월에 모두의 카드가 출시됩니다. 이 카드는 기존 K-패스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개편한 교통복지 카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K-패스 환급률이 30%로 상향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이 환급률이 30%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월 20만 원을 초과해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환급받는 구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방권 어르신 기준으로 보면 기본형의 경우 월 약 5만 원, 플러스형의 경우 월 약 8만 5천 원 수준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K-패스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새 카드로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2026년부터 변경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아직 K-패스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새롭게 출시되는 모두의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교통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 하나인 만큼 이 혜택을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의 차이가 1년으로 쌓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통신비 혜택 알고 나면 놀라운 중복 할인. 휴대폰 요금. 매달 나가지만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나요?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통신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1만 1천 원의 통신비 할인이 제공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할인은 선택약정 할인 25%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약정이란 약정 기간 동안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통신료를 25%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할인을 함께 적용받으면 매달 3만 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반 이동통신사, 즉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같은 대형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뜰폰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국번 없이 114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통신비 할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114에 전화해서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고 있지 않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에너지 바우처, 냉난 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 에너지 비용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르신들의 지갑을 압박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9만 5천 원,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70만 1천 원이 지원됩니다. 이 바우처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비용을 합쳐서 통합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즉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각각 신청하던 방식에서 연간 통합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아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료 혜택 돈 걱정 없이 병원 가는 방법. 의료비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입니다. 2026년에 의료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률이 30% 수준으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치아 한 개당 약 38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입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평생 2개라는 한도가 있으니 이미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남은 횟수를 꼭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질환인데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방접종 한 번으로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 2026년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비용 걱정 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모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소득은 있지만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도상으로는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수급에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의 이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별도로 지불해야 했던 간병비. 이 부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률이 30% 수준이 됩니다. 간병비 부담으로 요양병원 이용을 망설이셨던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생활지원집과 일자리까지. 2026년 3월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는 대신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 요양, 주거, 식사 지원 등을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주거 부분에서는 고령자 맞춤 장기 임대주택이 확대됩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 비상호출 시스템 등이 갖춰진 임대주택이 늘어납니다. 주거 안정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소득과 사회활동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혜택들. 읽고 나면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다 있었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이 말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청해야, 내가 움직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이 되는 모든 국민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혜택을 드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비 할인이 적용되는 조건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셨다면 매달 수만 원을 그냥 내고 계신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셨다면 올해도 냉난방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 아셨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셔야 합니다. 각 혜택별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신비 할인은 국번 없이 1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통 혜택인 K-패스 및 모두의 카드는 기존 카드 소지자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신규 발급은 카드사 앱이나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의료 관련 혜택 중 임플란트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주의하십시오. 정부 혜택 관련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른바 스미싱이라고 하는 사기 수법이 복지 혜택을 빙자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나 복지기관은 문자로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 피해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발품을 팔고 전화를 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권리를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십시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떠십니까? 아침에 고지서를 앞에 두고 한숨을 쉬시던 그 어르신이 이제는 조금 다른 눈으로 그 고지서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전기세와 가스비가 나왔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으니 이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통신비가 나왔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114에 신청해서 매달 할인을 받고 있다. 선택약정 25%까지 합치면 매달 3만원 이상 줄어든다. 다음 달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는 K-패스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환급률 30%, 한 달에 수만 원이 돌아온다.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게 된 내용들 중 하나라도 실제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정보를 나누는 것이 곧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풍요로운 시니어의 삶.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혜택들을 모두 챙겼을 때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큰 그림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신비 할인으로 매달 3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원 이상입니다. 교통비 K-패스 혜택으로 지방권 기준 한 달에 최대 8만 5천원 수준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1년이면 최대 100만원 수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1인 가구 기준 연간 29만 5천원의 냉난방 비용이 지원됩니다. 의료비 측면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 부담금이 한 개당 약 38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줄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한 번으로 수십만원짜리 치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 시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참여까지 더한다면 매달 29만원에서 90만원에 이르는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2026년에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혜택을 다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중 일부만 해당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두 개라도 챙기신다면 그것이 쌓여 한 달 살림의 여유로 1년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혜택들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세금도 내고, 사회보험료도 내고,
이 사회를 함께 일구어온 분들에게 사회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신청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가까운 주민센터 직원도, 114 상담원도, 1544-3388로인 일자리 상담원도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이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당당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